네, 저희가 오늘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중진공 정책자금을요 한 방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내용이 너무 길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올해의 큰 기조는요 정말 될 놈 될, 한마디로 인증받은 기업한테 더 몰아주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있는 곳에 더 몰아주자, 그런 내용이 더 커졌습니다. 사실 이제 2020년, 21년, 22년 막 그럴 때는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든 기업들이 너무 많았잖아요. 그런 기업한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많은 기업한테 주자는 게 중진공 정책자금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자금의 기조였거든요. 그런데 요즘엔 누가 봐도 가장 성장할 기업, 잘 될 기업한테 몰아주자는 기조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고용 증가, 그 다음에 수출 증가, 그리고 매출 증가 등의 그 업적이 딱 있으면요.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여성 기업이다,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, 그 다음에 이노비즈, 메인비즈처럼 기술혁신, 경영혁신처럼 확실한 그 인증을 받은 기업들한테 더, 한마디로 길드업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더 몰아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출을 하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 중진공의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거든요. 근데 대리대출은 그리고 2차 보전 그런 것들은요 다 금리를 줄여주는 효과입니다. 그런데 그 자체로는 뭔가를 대출을 해주는 효과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금리를 깎아주는 그런 대리대출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올해는 또 큰 기조가 점점 23년도부터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요 민간 투자 매칭 융자라고 해서 민간한테 뭐 크라우드 펀딩처럼 아니면 민간 그 운영기관한테 일정 펀딩을 받은 기업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. 지금도 있는. 근데 이런 기조가 더 커져서 중진공에서도 민간한테, 한마디로 민간한테 투자받는 기업, 민간한테 수익성과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한테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올해의 기조고, 그 액수만큼 힘들거나 아직 규모가 작거나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기업한테는 기회가 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또 지금 이어서 각 대출 자금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특성과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요, 어떻게 보면은 진짜 1조 6천억 이상의 자금이 편성이 되면서 다 직접 대출로 해주잖아요. 그만큼 대표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과거하고요. 창업 7년 이내 기업, 그 다음에 창업 기업 확인서가 나올 수 있는 기업한테 해주는 큰 기조는 비슷합니다. 그리고 그런 기조 안에서 그런 조건이 되는 기업들 중에서 매출과 성장이 좋아 보이는 기업한테 더 주고요. 예. 그리고 우리가 그 창업 기업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도 가장 만만하고 쉬운 대출은요, 청년 창업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. 청년 창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, 업력 3년 이내에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한테 주는 자금인데 아쉽게도 1억 원까지가 최대 한도입니다. 그 대신 그만큼 다른 대출에 비해서, 다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대출에 비해서는요, 그 경쟁하는 상대들이 조금 더 상대평가잖아요. 항상 대출은요, 상대들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신, 그리고 업력 3년 이내의 대표님이시라면요 꼭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업력 7년 이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재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있는데요, 이거는 또 제도약 그 지원 자금 안에 있는 재창업 지원 자금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건요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중에서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기업한테 해주는 것으로서, 물론 폐업을 할 때 뭐 고의 부도라든지, 그 다음에 그때 무슨 뭐 임금체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범죄 이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뭐랄까요, 성실 경영 평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.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대표님들 중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인데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 하는 기업들은 재창업 지원 자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너무 창업 7년 이내 기업한테만 혜택을 몰아준다, 그 기업한테만 너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혁신 성장 지원 자금이라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업력 7년 이상 되고 그 대신 또 업력 7년이 안 되더라도 7년 미만이라도 내가 창업했는데 창업을 인정 못 받는 기업의 대표님들 있잖아요. 그 기업들은 이 자금을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이 자금은요,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이 자금이 운전자금 대출도 잘 해줬는데, 이 자금은 현재로서는 운전자금 대출이 아닌 시설자금과 2차 보전 자금 위주로, 그러니까 금리 유지해주는 거 위주로만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. 단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소재 부품 강소기업들은
운전 자금을 또 같이 해줍니다.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 지식 서비스 산업이나 소재부품 강소기업처럼 한정적인 기업들한테만 해주고요. 그리고 또 대표님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금 중에서요,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업력이 무관하고요. 그 누구나 만약에 내가 뭐 창업 기반 지원이나 재창업이나 아니면 혁신 성장에 해당이 안 된다, 그게 안 된다 하면요, 이 개발 기술 자금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대신 이거는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, 한마디로 이미 시간이 지난 기업 말고, 기술 말고, 그리고 현재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게끔 운전 자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, 어떤 기업들을 해주냐, 특허가 있거나 아니면 연구소가 있거나, 그리고 메인비즈나 이노비즈 같은 경영혁신형, 기술혁신형 인증이 있으신 기업들 있잖아요. 이 기업들이 그 기술, 그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양산하는 그 3년 이내 기술에 대해서 요 자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중진공 자금 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, 내가 뭔가 한두 가지, 한 개의 자금만 딱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금에서는 경쟁이 심하지만 다른 자금 갔을 땐 경쟁이요 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럼 다른 걸로 바꿔서 자금을 신청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, 이렇게 다른 것이 안 됐다 하면요, 개발기술 자금을 시도해 보시는 거 되게 좋겠죠. 제 기업들도 사실 이런 인증들을 다 따놓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걸로 갈 예정이고요. 그리고 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수기업 수출화. 이것도 업력에 무관합니다. 그래서 내가 단돈 진짜 1불 아니면 1불에서 10만 불까지의 그 수출 실적이 있잖아요. 그 수출 실적 기준은요, 작년 기준이 아니라요, 내가 신청하는 전월까지만 수출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까지 없어요. 근데 그러면 1, 2월에 내가 수출 실적이 생겼어요. 그럼 3월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겠죠. 그런 기업들은요, 지금 소상공인도 게다가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특히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소상공인인 분들도 이 중진공에서 수출 실적에 관련해서 내수기업 수출화나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하튼 이만큼 이렇게 그 수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도 폭을 넓혀줄 만큼 이런 게 있다 하면요, 대표님들은 이 내수기업 수출화나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을 신청해 보시면은 더 성공률이 높겠죠.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업이 힘들다 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금이요, 긴급경영 안정자금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요, 업력이 무관하고요. 그리고 매출액이나 또는 영업이익. 그래서 꼭 매출액이 10% 안 줄었다고 하더라도요, 영업이익이 10% 이상 줄면요, 그것도 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요, 경영애로, 일시적 경영애로잖아요. 그래서 계속 힘든 기업들은 못 받아요. 진짜 내가 올해 아니면 작년까지 힘들다, 일시적으로 힘든 기업들한테만 주는 거지, 이게 너무 계속 힘든 기업들한테는요, 이 자금이 아니라 사업 전환 자금이나 구조 개선 전환 자금으로, 구조 개선 자금으로 가셔야 됩니다. 이건요, 일시적으로 힘든 기업한테 흔히 말해서 약간의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주듯이, 약간의 그 정말 갈증 날 때 물을 주듯이 그것을 다시 먹고 회복해라, 그런 의미의 자금이지,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병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와준 자금이 아닙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 중진공 자금도 하나하나 설명은 너무 기니까요. 다음에는 분명히 제가 중진공 그 공문을 분석하는 시간,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진공에서 자금 내비게이션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의 순서에 따라서 대표님들이 그 자금 신청을 하시면서 가잖아요. 그러면요, 굳이 뭐 브로커, 그 다음에 정장 컨설팅 없이도 이 자금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를 찾을 필요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길게 찍어서 알려드릴 거고요. 근데 올해에서의 또 우리가 그래도 기억해 둬야 될 건요, 전반적으로 될 놈 될 자금이잖아요. 그래서 되는 기업들 더 주는 자금인데, 그 중에서 또 저도 되게 관심 갖고 있는 게 마일스톤 자금이라고 있습니다. 그건요, 소상공인 정치자금에서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졸업 후가 되는 기업, 그리고 우리가 또 민간 투자 매칭 융자를 받은 기업,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의 기준으로 가고 있는,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되는 기업도 있잖아요. 그런 기업들한테 중진공에서 3년에 걸쳐서 총 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 마일스톤 자금 코스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조금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더 주겠다. 그리고 이런 기업 대표님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자금, 저도 이 과정에 해당하도록 만들어준 기업이 많아서 이것도 제가 많이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것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
관심을 기울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훑었고요. 이 내용이 대표님들이 이제 중진공의 정치자금을 2026년에 신청하실 때 대략적인 참고와 그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해결사 부팀장이었습니다.